정말요? 네. 하나, 둘, 셋. 연아야, 티티야. 티라는 혜택의 세상으로 같이 가자. 더 많은 혜택을 원해? 오카해. 더 스마트하길 원해? 오카해. 두둑한 혜택 원해? 오카해. 이원. 당신이 궁금한 자동차에 대한 모든 썰을 풀어드립니다. LPG 썰전.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그것, 미래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선택, 환경과 변화에 대응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차는 과연 무엇일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최근 들어 대기오염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죠. 특히 디젤 차량 소지하신 분들 차를 바꿔야 할지 어떨지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불거진 그 요소수 재고 부족 문제로 골치가 아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친환경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자동차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 날새누기라고 합니다. 지금 대전에서 이제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그냥 일반 직장인이고요. 취미생활로 자동차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유명한 그 H사 그 방산업체 연구원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아, 이거 대단하신 분을 모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수소차 소개해 주실 우리 그 정 아나운서님. 네, 안녕하세요. 자동차를 좋아하는, 특히 수소차를 좋아하는 프리랜서 아나운서 정규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그 설명이 필요 없죠? 우리 교수님 그래도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의 김필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 날새누기님은 이렇게 방산업체 근무하시면서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또 이런 전기차에 또 관심이 가지게 되신 건가요? 원래 자동차 회사를 입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군대에서 일단 좋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방산업체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지만 또 제 취미 생활을 계속 연장선으로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동차 블로그를 계속 회사 다니면서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뭐 좋은 말씀 아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그 정유현 아나운서님께서 요즘에 이렇게 바쁘게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야는 어떤 분야인가요? 요즘에 자동차 관련해가지고 방송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또 여러 가지 이제 자동차 브랜드들과 협업을 해서 신차가 나오면 그 차를 소개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은 어느 방송에도 많이 나오시기 바쁘신 것 같은데 네. 요즘에는 어떤 쪽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자문하시고 그러시는 건가요? 그래서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그려주는 이런 역할이 많다 보니까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차 입장에서는 충전 시간 언급은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은데요. 충전하는 시간으로만 봤을 때는 5분이 맞죠.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싸움하러 오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자동차가 참 다양해졌죠. 자, 휘발유만 넣던 시대를 지나서 이제 다양한 방식의 연료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자, 출시된 다양한 연료차 중 어떤 차를 추천해 주실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부터, 자, 전기차 우리 날새누기님부터 한번. 저는 요즘 전기차가 굉장히 핫한 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기차를 추천하고 있는데요. 이 전기차를 제가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유지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들썩이는 유가 때문에 아마 생업에 차를 필수적으로 사용하시는 그런 분들은 굉장히 힘이 많이 드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기차는 기름값과 비교도 안 되게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내연기관에 들어가고 있는 그 엔진 관련 부품들이 전기차에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소모품 관리비에도 굉장히 저렴하게 운영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기차는 굉장히 경제적인 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수소차 한번 해볼까요? 네, 요즘 가장 핫한 연료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수소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수소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산소만 가지고 움직이는 차가 있으니 바로 수소차가 되겠습니다. 궁극의 친환경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친환경차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전기차만 떠올리시고 전기차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수소차 관련해서 다양한 모델들이 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수소차와 관련해서 자세한 지식들 많이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뭐 LPG차, 우리 내연기관차 중에 또 대표적인 모델이 아닌가. 전체적인 내연기관차 중에서는 총량제로 보면 가장 친환경적인 부분들, 그래서 저공해 차의 하나죠. 전기차, 수소차 핫한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아직 보급 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특히 이제 가성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뭐 연비라든지 또 이 구입 가격이라든지 숨어 있는 장점 오늘 확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은 그 전기차라든가 그 수소차에 대해서도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좀 가지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이제 LPG 차량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준다니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각 차에 대한 애정이 어느 때보다 넘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세 가지 연료차에 대한 비교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격이 전혀 다른 연료들인 만큼
그 차별로 특징이 매우 다를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들을 모신 만큼 좀 더 자세히 다각도로 분석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자, 연료비와 주행거리, 그다음에 충전 시간 및 인프라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전기차부터 한번 좀 설명해 주실까요? 연료 경제의 해답, 바로 전기차입니다. 충전 요금 완속 기준으로 봤을 때 킬로와트당 200원, 그리고 고속으로 충전하게 되면 킬로와트당 300원 정도 됩니다. 보통 완속 충전 시간은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급속 충전 같은 경우에는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까지 800km라고 가정을 해보면 전기차의 일반 연비가 킬로와트 시당 5에서 6km 정도 갈 수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5.5라고 두고 급속 충전료를 계산해보면 44,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LPG 충전 요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리터당 한 1,0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연비가 리터당 11km 정도 되는 아반떼 LPG 차량을 가지고 운행을 했을 때 계산을 해보면 약 73,000원 정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수소차 한번 볼까요? 국내 시판되는 유일한 차량인 넥소 차량이 있는데요. 넥소 차량의 그 연비를 보면 수소 1kg당 96.2km를 갈 수 있습니다. 연비만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하나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소 1kg당 충전하는 금액이 8,800원이나 한다는 점이죠. LPG 차량 같은 경우에 73,000원, 동일한 비용이 수소 충전 금액이랑 똑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에는 수소차를 타든 LPG 차량을 타든 그 금액 자체는 결국에는 전기차보다 훨씬 더 비싸게 운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총 3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저는 그 3만 원으로 저는 휴게소에 들려서 제가 좋아하는 핫바나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아메리카노 커피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야, 연구원이라서 그런지 하여튼 뭐 계산이 아주 뭐 엄청나게 하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는 정말 계산 너무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요. 순간 수학 시간인 줄 알았습니다. 네, 지금으로서는 뭐 수소 요금이 비싸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소는 어디에서 뭔가 도둑질해서 몰래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아니 어떤 전기차 오너분들께서 이 전기를 도둑질하는 네, 몰래 가지고 오는 그런 행위를 감행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개인 충전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콘센트만 보이면 충전을 하신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사용되는 전기는 그 지역의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정말 민폐 중에 민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올바른 오너분들의 경우에는 파워큐브라고 해서 이 한전에서 만든 대량기 내장 충전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떳떳하게 충전을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또 이렇게 몰래 전기를 쓰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그 휴게소 음식을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1회 충전을 한 이후에 달릴 수 있는 주행거리가 아무래도 조금 짧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휴게소를 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아무래도 이게 기술이 발전되면서 최근에는 400km 이상 뭐 갈 수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지만 서울에서 부산까지 달린다고 해도 그래도 1회 이상 휴게소를 들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휴게소에 가가지고 뭐 충전을 한다 가정했을 때 앞에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급속 충전만 하더라도 30분 이상이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뭐 화장실 갔다가 핫바 먹고 그러고 나서도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아주 뭐 재밌습니다. 자, 교수님 말씀도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LPG차 안정됩니다. 가격으로 보면 리터당 지금 1,000원 정도니까 휘발유 대비해서 55에서 한 60% 정도니까 가격 대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차는 아직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고 또 수소차는 전국적으로 수소 충전소 자체가 120기 정도뿐이 안 됩니다. 상당히 좀 고민거리죠. 근데 LPG는 그런 고민은 완전히 사라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 장거리 뛸 때 비용적인 부담은 한 7만 얼마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다른 가성비 측면에서 시간을 또 돈으로 따지기 어렵지 않습니까? 시간적인 부분들 분명히 LPG차가 있지 않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가 조금 이제 불편하다고 말씀을 좀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불편한 상황들은 저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미리미리 이제 전날에 이제 미리 충전을 해놓으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심야 요금에 더 저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전기차 오너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시간들까지 못 낸다고 하면 점심밥을 먹으러 갔을 때 충전시키고 또 식후에 찾아오면 되지 않겠어요?
굉장히 긍정적이세요. 그죠? 자, LPG 차는 보통 그 휘발유의 주유 시간과 충전 시간이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수소차는 얼마나 충전 시간이 걸리는 거죠? 이 부분에서도 전기차보다 상당히 우수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5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굉장히 짧네요, 생각보다. 네, 짧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소차 입장에서는 충전 시간 언급은 아직 쉽게 상승인 것 같은데요. 5분이라니 이건 충전 탱크에 수소가 풀로 가득 차 있을 때 가능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충전 탱크 내 수소 잔량이 줄어들면서 압력이 떨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충전 속도도 저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수소차가 이제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도 굉장히 덜하고 경험담도 많지는 않지만 보급률이 올라감에 따라 충전 시간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는 지켜봐야 할 일일 것 같습니다. 아니 물론 압력이 이렇게 올라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충전하는 시간으로만 봤을 때는 5분이 맞죠.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제 두 분이 이렇게 말씀 나누시는 거 보니까 싸움하러 오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썰전이라서. 썰전이죠. 근데 LPG의 장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에 대한 보수성들이 있어요. 일반 소비자들이 끌 때는 안정되면서도 중고차 가격도 유지가 되면서 또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고 이런 부분들은 가장 큰 합리적인 차를 보게 되면 LP차가 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모델을 보면 르노 삼성의 QM6 같은 모델은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습니다. 잔량 자체를 보게 돼도 서울에 부산같이 가더라도 남아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적인 부분 보게 되면 비교가 안 될 정도거든요. 리터당 1,000원 정도면 굉장히 저렴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충전 인프라에 대한 불편한 것도 없다는 거, 시간도 5분이면 충분하다는 거,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직 훨씬 더 LPG차가 유리하지 않나. 아니 근데 저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전기차 협회장이시고 지금 네. LPG 쪽으로 나오셨는데 혹시 지금 몰고 계신 자동차들은 디젤 차입니다. 디젤 차. 자, 우리 그 세 분의 그 티키타카 대화 잘 들었습니다. 잠깐만 숨을 좀 이렇게 돌리고요. 아까 그 잠시 등장했던 그 충전소 현황이 실제 현황이 어떤지 전기차부터 한번 충전소 현황을 좀 듣고 가볼까요? 네, 일단 아까 교수님께서 LPG 충전소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일단 조사를 한번 해왔습니다. LPG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0개가 조금 넘습니다. 수소 충전소는 약 80개소로 지금 앞으로 더 증설될 30개를 포함하면 총 130개 정도 된다는 수준이죠. 그러면 빨리 충전할 수 있으면 뭐합니까? 결국에는 충전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충전소에 가서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가늠도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충전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니까 1회 최대 주행거리를 조금이라도 늘리려고 힘쓸 수밖에 없겠어요. 이에 반해 전기차 충전소는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환경부에서 설치하고 있는 그 급속 충전 시설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약 6,0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완속 충전소까지 다 포함하면 8만 개 정도 되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진짜 지금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까 이제 충전소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LPG 충전소가 전국적으로 한 2,000군데 정도가 있어요. 근데 2,000군데 정도면은 불편함이 없을 정도입니다. 비용에 대한 부담도 아까 이 리터당 1,000원 정도니까 전혀 부담도 없고요. 그리고 2,000군데 정도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충전소 하나당 그 디스펜서라고 있죠. 하나당 이 보통 3개, 4개씩 설치되어 있는데 하나당 2개씩 충전이 가능하거든요. 아무리 적게 보더라도 하나의 충전소에서 6대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은 아무리 적어도 2,000개, 2, 6, 12, 12,000개. 12,000개가 그럼요. 예. 그러면 충전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불편함이 없고요.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그 경제성만큼이나 중요한 안정성에 대한 얘기는 수소부터 들어볼까요? 정화 아나운서님 한번 들려주실래요? 네, 저는 안전성과 관련해서 먼저 수소 연료 위험도에 대한 오해부터 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화학공학회 자료가 있는데요. 수소 연료 자체 위험도를 1이라고 놓고 봤을 때 가솔린은 1.44, LPG는 1.22, 도시가스는 1.03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상대적으로 수소가 안전하다는 방증이죠. 그리고 또 연료 자체의 안전성만큼이나 보관 안전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수소를 보관하는 탱크의 경우에는 철보다도 10배 이상 강한 탄소 섬유로 만들어졌고요. 수명은 LPG통과 같은 15년이 법적 한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충전 횟수로 따지면 4,000회 정도 가능한 기간이고요. 설계치로는 45,000회까지 가능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보통 10년 정도면 우리가 차를 오래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 보관통은 수소차를 타는 동안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전기차의 안전성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전기차의 안전성은 개발된 역사만 봐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최초의 전기자동차 연구 개발은 1830년대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제품화에 성공한 국산 기아 레이 EV 차량을 필두로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뒤늦게 해외 고급 차량 브랜드들도 줄줄이 전기차를 개발해 뛰어들고 있죠. 배터리 화재 이슈가 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빠른 발전 속도에 힘입어서 금방 저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충전 시 수분 유입이나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줄 필요가 있고, 또 충전잭 피복이 벗겨지지 않았는지 수시로 체크해주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우리 LPG 차 같은 경우에는 뭐 안정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어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터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실제로 LPG 탱크가 터져가지고 폭파가 일어나는 경우는 한 건도 없었어요. 국내에서 이미 LPG 차가 가솔린 엔진과 똑같이 쓸 수가 있거든요. 또 70개국에서 사용하는 LPG에 대한 안정성.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은 역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LPG 개조를 할 때 불법 개조를 하지 말아야 돼요. 불법 개조를 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까 합법적인 업체를 통해서 개조를 이룬다면 전혀 문제점이 없다는 거. 그리고 정기적으로 주기적인 점검 같은 걸 해주는 거 좋습니다. 타르 같은 걸 좀 빼낸다든지, 또 검지기를 통해서 가스 누출 여부에 대한 것들도 어느 정도 확인해 주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일반 자동차에서 확인해 주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LPG 충전에 대한 압력이 실질적으로 온도의 변화에 대해서 팽창이 틀리기 때문에 꼭 80% 이상을 충전하면 안 된다는 거, 그것만 알아두시면 일반 내연기관차 운전할 때 차이점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차량 오너라면 챙겨야 하는 그 차의 관리, 그 연료 특성에 따라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게 있는지 한번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LPG 차가 가솔린 차보다 엔진 오일을 자주 갈아줘야 한다고는 하는데, 교수님 맞습니까? 다시 한번 좀 강의 좀 들어볼까요? 틀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전만 하더라도 그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냐면은 LPG 가스를 넣게 되면은 실제로 이 산화되기 때문에 오일이 산화되면서 실제로 줄어드는 현상 같은 것들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차에 대한 극한성을 테스트하는 대표적인 차가 바로 택시입니다. 택시가 다 LPG 차죠. 보통 일반적으로 끄는 이 주행거리 자체가 100만 킬로미터입니다. 이 오일이 많이 줄어든다는 부분들도 옛날 얘기입니다. 실제로 배출되는 가스가 적다 보니까 산화되는 것들도 그렇게 없고, 그래서 엔진 오일 교체도 가솔린하고 똑같이 해줘도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엔진 오일은 일반 내연기관차 마찬가지로 색깔을 보면서 너무 시커멓다든지 또 손을 만져봤을 때 찌꺼기가 남는다든지 하게 되면 교체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교체 주기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걱정하실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전기차의 장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리할 엔진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엔진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소모품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수소차도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엔진이 없잖아요. 네. 다만 이 수소차의 경우에는 수소차 별도의 소모품이 조금 있는데, 내연 기관차의 흡기 필터에 해당하는 에어 클리너 필터가 또 들어가고요. 그리고 냉각수와 이온 필터의 경우에는 6만 킬로미터 정도에 한 번 정도 교체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소모품의 교체 비용이 사실 요즘 좀 가격이 하락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40만 원대에 육박하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근데 듣자니 그 넥소 수소차에 들어가는 스택이란 부품이 요즘 최근 되게 이슈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품 자체가 4천만 원이나 해당하는데, 근데 제가 아는 지인분들은 산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한번 교체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 다행인 게 보증기간 안에서 이제 교체를 했으니까 다행이지만, 만약에 보증기가 끝난 상황에서 제 차가 수소차인데 이거를 제 금액으로 이걸 내야 되는 상황이라면 정말 생각만 해도 저는 아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엔진 없다 굉장히 자랑하시는데, 저는 엔진이 있어서 자랑스럽습니다. 뭐 저같이 이제 엔지니어링 측면에 있어서는 실제로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데는 이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문외한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안 열어보는 게 최고의 장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아직 보급대수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사고가 난다든지 문제가 생기면은 이 수입차 이상으로 부품비가 많이 들어가요. 전기차 할 수 있는 정비업소가 100개가 채 안 됩니다. 수소차도 마찬가지로 심플하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러한 밝은 부분이 있으면 어두운 부분이 존재하는 게 이제 아까 그러한 문제점, 비용도 크고 혹시라도 접촉사고 생겼을 때 수리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LPG차는 안정성 측면에 있어서는 일반 내연기관차가 똑같기 때문에 전국에 4만 5천 군데의 정비업소를 다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또 이 중고차 가격도 어느 정도 유지가 가능하고요. 근데 택시로 운행했던 LPG차는 운행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소가 한 50만, 100만 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소모품 교환도 워낙 많고요. 그런 것들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부품이라든지 정비 시스템 자체가 워낙 잘 보급돼
있다는 거. 이 부분들은 뭐 아마 아시겠지만은 가장 까다로운 게 택시 기사분들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죠? 그분들이 불편하면 그 차 못 팔거든요. 자, 그럼 지금까지 그 각 차에 대한 그 상세한 설명 잘 들었고요. 각 연료차의 특징을 일단 배경으로 일단 들어봤고, 자, 추가적으로 알아야 할 장점이나 혜택이 뭐 있는지, 자, 뭐 전기차 있으시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LPG 차의 경우 가스통의 무게 때문에 속도감이 좀 떨어지는 편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차는 무조건 스피드 아니겠습니까? 저는 전기차를 꼭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차는 고성능 모델의 경우에는 최고 260km까지 속력을 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50% 할인이 되고요. 그리고 공영주차장 5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어디 가든 부담감이 확 줄죠. 자, 이제 달릴 일만 남았습니다. 요즘 또 캠핑이 대세지 않습니까? 전기차 하나면 따로 텐트도 필요 없습니다. 시동도 안 켜셔도 되고요. 오로지 배터리만으로 히터를 가동시킬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기차와 함께라면 꿀잠 예약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전기차의 또 하나의 독특한 매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트렁크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다는 점입니다. 앞뒤 가득 넣고 달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요. LPG차 뒤에 가스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협소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앞 트렁크가 이제 실내와 확실하게 분리된 공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냄새나는 음식을 넣더라도 이 차량 안쪽으로 이렇게 냄새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어머니가 계속 김치 가져가라 이렇게 막 얘기하시면 저는 앞에다가 김치를 넣고 그렇게 주행을 합니다. 그 김치를 꺼내도 이 차 안에서 김치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완전 분리되어 있는 공간이에요. 네, 맞습니다. 제가 몇 가지 반박을 한다면요. 네. 자, 다시 강의 들어갑니다. 네. 아까 트렁크 말씀하셨는데 사실 LP차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은 아까 QM6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은 최근에 많이 보급되는 게 도넛 형태의 본배 있죠. 이런 것들은 뒤에 들어가 있던 타이어 자리에다가 본배로 그냥 들어가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이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공간이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전기차 아까 말씀하셨는데 겨울철 배터리 방전이죠. 겨울철 추우면 20% 떨어지고요. 히터 최대로 끄면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행거리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는 것이 바로 이 전기차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LPG에 대한 것들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문제점은 전혀 아예 없기 때문에 편하다는 거, 그리고 인프라 문제, 정숙성, 연비, 또 안전성, 또 공간성, 이런 부분들은 언급 안 해도 장점이 부각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만 들어서는 모두가 다 LPG 차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수소차를 대변하는 입장으로 나와서 수소차에 대한 장점을 꼭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앞서서 아까 전기차 뭐 달릴 준비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달릴 준비가 되었으면 마음껏 달려야 되는데 주행거리를 항상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수소차는요, 확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말 마음껏 달리셔도 돼요. 또 좋은 게 캠핑할 때 정말 좋거든요. 아무래도 주행거리 계산하지 않아도 되죠. 그리고 전기를 당겨가지고 뭐 음식을 만들 때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히터를 튼다거나 이런 것들도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다 가능합니다. 또 그 외에도 금전적인 혜택들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동차세는 수소차의 경우 딱 13만 원만 내면 되고요. 우리가 개소세라고 얘기하는 개별 소비세, 취득세, 교육세도 금전적인 어떤 세금 혜택이 있다라는 거,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오너도 당연히 잘 알고 있는 혜택이죠.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발급하고 있는 그런 이제 그린카드를 발급하시면 충전요금의 50% 할인 혜택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종 신용카드 회사에서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이런 가능한 카드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충전기 회사별로 혜택이 다르기도 하니까 자주 이용하시는 충전기 브랜드를 확인하고 카드를 만드시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지금 두 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LPG차가 밀릴 수가 없겠죠. LPG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인프라가 다 구축돼 있다는 겁니다. 편하게 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인센티브가 이미 안정화돼 있다는 거죠. LPG 충전을 하게 되면 지역 화폐 사용하면 바로 10% 할인도 해줍니다. 실제로 LPG차가 연계된, 정유사하고 연계된 혜택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돼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멤버십 자체가 가장 확대가 많이 돼 있다는 거, 그리고 이완 충전소 같은 거 이용하게 되면 바로 이 리터당 100원 할인해 주는 거거든요. 이중 혜택을 받는 겁니다. 카드 쓰면서 카드에 대한 혜택 받으면서 또 100원 할인을 해주다 보니까 직접 리터 집어넣을 때다 얼마 절약됐다는 걸 기본적으로 피부로 느낀다는 거죠. 저공해 차기 때문에 공영 주차장 최대 반값 이용도 가능하다는 거. 그러나 2종, 3종에 따라서 할인 혜택 차이가 있으니까 그건 한번 좀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LPG의 인프라 안정성, 혜택에 대한 부분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수소차, 전기차 저리 가랍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대충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꼭 이 차가 필요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의견을 주시면 좋은데 어떤 분에게 추천해 주시고 싶은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최종 의견을 한번 들려주셨으면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전기차부터 한번 의견을 들어볼까요? 일상생활의 루틴이 중요하신 분, 그리고 매일매일 꼼꼼한 관리와 확인으로 마무리하는 안정된 삶을 추구하시는 분들, 새로운 곳으로의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애정하는 장소에서 힐링을 우선시하는 분, 바로 이런 분들이라면 전기차를 선택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충전소 현황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 그리고 차를 애정하는 마음으로 배터리 잔량을 확인하는 습관, 이 두 가지만 겸비하셨다면 전기차 오너로서의 자격은 충분합니다. 각종 비용,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때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좋은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은 유지비로 알찬 다른 생활을 누리세요. 광고처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수소차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럼 저도 광고처럼 여러분, 수소차는 다릅니다. 수소차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견인해줄 징검다리 위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은 수소 요금이 비싸고 또 충전소 문제가 걸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해결될 거고요. 정부는 2040년까지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고, 이런 움직임에 현재 전 세계가 동참하는 분위기입니다. 수소차를 선택한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앞서가는 해안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적은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옳은 투자를 하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 미래를 잡을 기회입니다. 그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수소차 얘기 들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교수님의 마지막 강의를 이제 들으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고유가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비싼 시대입니다. 그런데 LPG 자동차에 그 답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소비자가 느끼는 가성비를 보고 택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선택의 폭이 넓고 안전도가 높으면서 연비와 또 배출가스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인프라에 대한 것들은 뭐 LPG차를 따라갈 모델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역시 수소차, 전기차 아직 장점이 많고 부각이 되지만은 LPG만큼의 장점을 느끼기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안전성이 보장된 게 LPG차라는 거, 중고차 가격도 유지할 수 있다는 거, 또 비용에 대한 것들, 또 적응의 차에 대한 부분들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최근에 1톤 LPG 트럭도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어서 아마 그 부분들도 입증된 기술이라는 거, 세계 최고의 LPG 기술을 아직도 구현할 수 있고 즐기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시게 되면 의미 있지 않나. LPG차 꼭 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렌지 텔레비 LPG 썰전. 자, 오늘 재미있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친환경차인 LPG와 함께 전기차, 수소차의 특장점에 대해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고 깊은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고요. 자, LPG 썰전은 앞으로도 자동차에 대한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에 대한 더 다양한 정보를 받고 싶으시다면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인생의 첫 촬영이었는데 너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왜냐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촬영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거든요. 앞으로도 이 오렌지 텔레비 이제 많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자동차 블로거지 않습니까? 네이버에 날새누기라는 채널이 있는데 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렌지 텔레비 구독자 여러분, 정유연입니다. 이렇게 채널에서는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제가 LPG 차량에 좀 더 박학다식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더 다양한 정보들 많이 알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제 다나나 TV도 놀러와 주세요. 뭐 오렌지 텔레비 저도 종종 들어가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정보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다양성이 있다는 거, 또 여러 가지 차종을 비교를 하면서 일선에서 일반 소비자가 직접 보고 느낄 수 있게끔 만드는 다양한 이 알짜배기 정보가 많다는 거, 많이 구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열심히 보고 열심히 누르도록 하겠습니다.